한국에 간다고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한 남성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전화를 받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이나 해. 넌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화가 잔뜩 실린 목소리 뒤로 전화기 속 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일라입니다.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꿈이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여자아이들도 다들 비슷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늘 먼 이야기였고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었어요. 히잡을 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어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가 15이 됐을 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접했어요. 그때 본 영상이 바로 한국의 한 브이로그였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이 있었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길에서 웃으며 친구들과 카페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란에서는 여성이 밤거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상식이었고 만약 혼자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여자의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모두가 거리에서 편안해 보였고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유튜브, SNS까지 뭐든 봤어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끌렸고 그곳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터넷을 통해 본 모습일 뿐 저에게는 너무나도 먼 나라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심했지만 부모님의 당연한 삶에 녹아 자연스럽게 대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류가 인기였고 다들 드라마나 아이돌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이란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족들의 반응은 마치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신문을 탁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도 실망도 아닌 단호함만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자가 혼자 외국에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문장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고 당연한 듯 제 삶을 감싸고 있던 규칙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번만큼은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즉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준비했다고 해도 현실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의 표정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상 여자가 독립적으로 혼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애초에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제 의견이 가족들 앞에서 존중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묻기 전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지도 늘 부모님이 결정했어요. 일 안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항상 누군가의 허락 아래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의 선택권은 언제나 부모님의 결정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괜찮다고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허락받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가족들에게는 곧 반항이자 무모한 행동으로 비칠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대화에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너 혼자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 저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일 안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가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다르다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설득이 이어졌어요. 친척들이 찾아와 저를 말렸고 동생들도 눈치 없이 우리 누나는 결혼도 안 하고 외국에서 혼자 살겠대라고 떠들었어요. 가족들에게 한국은 너무 낯선 나라였고 그곳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 저를 설득하려 할 때도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어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가슴속에 담아둔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뱉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애써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무언가를 간절히 참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유학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정리된 흔적이 있었고 제가 손에 쥐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돕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안에 없을 때 어머니는 제 옷장 속에 작은 여행용 가방을 챙겨 넣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길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끝이 닿는 모든 곳이 마치 오래전부터 다짐하고 있었던 듯 조심스럽고도 단호했어요. 출국하는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끝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외면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출국장 앞에서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마치 저를 절대 놓아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기대를 충족하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자유를 딸이 가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끝까지 떨면서도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끝까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반드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의 유리문이 열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히잡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히잡을 만졌어요. 이란에서는 공항에 내리면 자동으로 히잡을 고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히잡을 벗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쓰고 있어야 할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히잡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천을 벗는 게 아니었어요. 이란에서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제가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히잡을 벗었어요. 머리카락이 공기에 닿았어요. 처음으로 제 피부에 햇빛이 직접 닿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불안과 해방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저 자신이 될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곧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매일같이 작은 충격들을 받았고 그 충격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이곳이 제가 살아왔던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이란에서 자랄 때부터 돼지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란에서는 돼지고기가 아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삼겹살이 최고의 음식이라며 꼭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삼겹살 집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어색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고기에서 나는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고 괜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구웠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기름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짭조름한 양념과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그렇게 금지될 정도로 나쁜 음식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몇 점을 더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신 날이었어요. 이란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술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가볍게 맥주를 곁들여 마시자는 말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들 자연스럽게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했고 저도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솔직히 맛은 없었어요. 쓴맛이 강했고 생각보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즐겁게 웃으며 술을 마셨고 분위기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란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이상 여성과 남성이 한자리에서 웃으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 한 잔이 오가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친구처럼 지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란에서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친구들이 클럽에 가보자는 말을 했어요.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일 안에서는 클럽이라는 곳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성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조차 제약이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에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클럽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강렬한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자유롭게 춤추는 남녀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 공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색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손을 잡고 저를 이끌었어요.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평생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나로 존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말 다르다고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클럽을 나와 혼자 집에 가게 됐어요. 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여성이 혼자 밤거리를 걷는 건 위험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너무 태연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는 길에서 경찰이 취객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이 너무 생소했어요. 일 안에서는 경찰이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보호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쳤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곳이구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일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어요. 삼겹살을 먹고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새벽 거리를 걷는 것. 하나하나가 작은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들이 모이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작은 일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히잡을 벗는 것도, 삼겹살을 먹는 것도, 밤거리를 혼자 걷는 것도 모두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과 마음은 점점 한국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히잡을 둘러야 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머리를 가릴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히잡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만 혼자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머플러처럼 목에 감아둔 적도 있었지만 점점 그마저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히잡 없이 외출하는 첫날은 이상했어요. 머리가 허전했고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여성들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선택이었어요. 무엇을 입든 어떻게 다니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옷가게에서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히잡 없이 제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얼굴의 선이 드러났고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어요. 신기하게도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저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음식도 점점 가리지 않게 됐어요. 삼겹살을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를 먹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괜찮을까 고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의 음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서 삼겹살을 사서 집에서 구워 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어요. 일 안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마트에 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일 안에서는 여성이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혼자 음료수를 사는 것도,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일 안에서는 여성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혼자 움직이는 게 익숙해졌어요. 여행지에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친구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훈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일 안에서는 여성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당당하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내 집이니까 너무 편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군가 간섭하지 않았고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연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일 안에서는 연애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면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했어요. 길거리에서 연인이 손을 잡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고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니는 커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애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연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연애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사회라는 점이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 안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히잡 없이 외출하는 것도, 삼겹살을 먹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연애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온전히 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여동생,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일 안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도 외국인이지만 이상하게 이곳이 더 편하다. 그때부터 저는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더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으로서 느꼈던 어색함도 점점 사라졌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저녁에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 일 안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몇 번의 연락이 있었지만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짧고 간결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어요. 돌아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돌아가면 저는 다시 히잡을 써야 했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의를 의식해야 했고,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야 했고, 결혼을 강요받을 수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저는 자유로웠어요.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됐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허락 없이도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귀화를 해야 했습니다. 귀화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란의 가족과 더욱 멀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만약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 뻔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해주었어요. 귀화를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귀화 절차는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저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었고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다는 기록도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란에서는 여성이 혼자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주문을 받으며 실수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손님들이 저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를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 봐줬어요. 누구도 저에게 여자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일 안에서는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면 됐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어요. 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였어요.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인의 삶을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법과 제도를 공부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시험도 준비해야 했어요. 귀화 심사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어 시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거쳐야 했어요. 한국어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시험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했어요. 면접이 가장 긴장되는 과정이었어요. 면접에서는 단순히 왜 귀화를 원하냐는 질문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응했는지, 한국의 법과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면접관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든 순간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려웠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제게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깊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부딪히고 같이 웃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잃어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귀화 절차를 마치고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손에 쥔 서류 한 장. 그 문서를 받아드는 순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벅차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이제 나의 집이에요. 내가 선택한 집.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